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 4단계로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힘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는 물러날 것이고 8월 이후로 4단계 방역 수칙도 벗어나길 희망하면서 네. 나도 심한 땀 냄새가 풍길까? 냄새 줄이는 생활 습관은 이라는 코미디닷컴의 김용 기자의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옆에 앉은 사람의 땀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다. 불쾌감에 앞서 나도 이런 냄새 풍길까 걱정도 되고요. 얼굴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도 몸에서 냄새가 나면 헛일이 되니까 걱정이죠. 폭염으로 피지땀을 흘리는 시기 냄새 예방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땀 냄새를 즐기는 습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몸 냄새의 특징, 내 냄새를 나만 몰라요. 땀을 많이 흘려도 냄새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몸에 나는 냄새는 다릅니다. 입 냄새, 노인 냄새, 요즘 많은 땀 냄새, 발 냄새까지 주위 사람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냄새는 다 나오네요. 냄새가 유난하게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씻는데도 문제는 자신이 냄새의 진원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에 나는 냄새는 본인이 금세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주위 사람도 민망해 지적하기를 망설이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 어느덧 냄새나는 사람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 괴롭히는 이 냄새의 정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몸 냄새로 암내를 풍기는 액취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땀 냄새까지 섞이면 역한 냄새가 더해져 옆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 의학정보를 보면은요, 암내의 주된 원인은 겨드랑이에 분포하는 땀샘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쪽, 배꼽, 생식기 주위에만 분포하는 아포크린선이라는 땀샘이 문제인데요. 특히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주위의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진한 파냄새나 독하고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 나만 발냄새가 심하지? 여름에 발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가는 식당 등에 가기가 겁날 지경이죠. 발 주위에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피부의 각질층을 약하게 만들면 세균에 쉽게 감염되어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은 생리 직전 왕성, 속옷의 겨드랑이 쪽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액취증이 있는 사람은 냄새뿐 아니라 속옷의 겨드랑이 부위도 노랗게 착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포크림 땀에는 지질, 중성지방, 지방산, 콜레스테롤, 철분, 형광물질, 색소 등 여러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에서 잘 발생한답니다. 여성은 생리 직전에 아포크린선의 기능이 가장 왕성하며 월경 기간 중에는 감소한답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거의 기능이 사라진답니다. 뜻밖의 진단법이 있는데요. 귀지가 젖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취가 심한 정도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목욕 2시간여 후에 겨드랑이 밑을 거즈로 문지른 다음 전방 30cm 거리에서 냄새를 맡아보는 것입니다. 거지에서 악취가 난다면 악취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암내가 나는 사람은 귀지가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어릴 때 물은 귀지가 있고 가족력이 더해지면 사춘기 이후 액취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털을 깎는 게 좋아요.
냄새를 줄이기 위해 겨드랑이 털을 깎고 청결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며 목욕을 자주 하면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에 파우더를 뿌려주는 등 겨드랑이 부위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천연섬유의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세균을 세척하는 약용비누, 향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독제를 바르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된답니다. 네.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 많이 든 음식 절제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10% 정도에서 액취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악취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즐기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냄새가 심하면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 등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가족과 상의, 병원 진료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써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병원 진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내 냄새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냄새 때문에 직장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면 곤란하죠. 겨드랑이에 바르는 안전한 약도 있고 향수를 추가해 불쾌한 냄새를 덮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좋답니다. 땀 냄새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지방이 거의 없고요. 식이섬유, 황산화제,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 땀 냄새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시금치 외에도 호박, 배추 등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참깨입니다. 참깨는 기력이 떨어졌을 때 보충해주며 체내 땀 과다 배출로 인해 지친 사람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참깨에 있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요.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산화지질을 억제해서 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은 쌀, 보리의 배아, 당근 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팥입니다. 팥은 체내의 온도와 땀 분비 조절을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신진대사와 이뇨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팥물을 끓여 하루 500에서 800mg를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녹두입니다. 땀의 생성을 억제하는 녹두는 여름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해 땀의 액취를 제거해 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힙니다. 땀 냄새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녹두가 아주 어지럼증에 좋다니까 좀 네, 드셔보세요. 먹어봐야겠네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만날 시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신자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